안녕하십니까. 11월 3일 유튜브 영상 제작을 시작하겠습니다. 장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장고는 616만원입니다. 아쉽지만 오늘은 마이너스 4만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제가 봤던 시장과 완전히 다르게 흘러갔고요. 제가 가진 종목도 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4만원, 마이너스 4만원으로 방한 것은 상당히 개인적으로 힘들었고 선망이었다. 끝나고 나서 지금 생각하면 그나마 다행이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 완전 다르게 흘러가 버렸는데요. 왜 그렇게 됐는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밤에 미정씨가 또 상승을 했거든요. 다우나스닥은 뭐 사상 최고치다 보니까 조금씩 올라가는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2%나 상승해 버렸습니다. 상당히 강하게 올라갔죠. 독일 영시도 0.94% 올라갔습니다. 지금 FOMC 보통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 위원회 회의가 끝나고 나면 그 연준 의장이 뭔가 그 연설문을 가지고 발표를 하거든요. 이게 아마 그 오늘 저녁에 미정시 끝나고 우리 시간으로 붙이자면 내일 아침에 미정시 끝나고 나서 그때쯤 아마 연준 의장이 뭐라고 이렇게 막 그 연설문을 읽을 겁니다. 그럼 그 읽는 내용을 보고 이제 앞으로를 전망을 하는 거죠. 이제 특히 민감하게 하는 게 이제 테이퍼링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금리 인상을 언제쯤 하느냐. 지금 예상하기로는 내년 후반기 혹은 내년 중반부터 금리 인상이 될 것이다. 내년 후반기 쪽으로 예상을 하는데 오늘 아침에 뉴스 보니까 내년 중반쯤부터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 전문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충 그 정도 선에서 나와주면 시장의 예상치 뭐 이렇게 되면 되는데 이걸 이제 그 연준 의장이 말하는 내용 중에 조만간에 곧 해야 될 것 같다는 이런 뉘앙스를 싹 흘리게 되면 금리 인상 우려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한방 얻어맞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게 아마 그 오늘 아침 뉴스에서 결과 발표를 하루 앞두고 했기 때문에 오늘 저녁 미정시 끝나고 내일 아침쯤에 장 끝나고 나서 이걸 하더라고요. 항상 연준 회장이 뭔가 오늘 장중에 할 수도 미국 장중에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좌우지간 연설을 쭉 하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시장이 뭐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장중이라면 장중에 출렁하겠죠. 근데 장 끝나고 한다면 시간의 거리에서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예측하기 상당히 어렵다. 이게 악재였던 것 같아요. 오늘은 예상하기 상당히 힘들다.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물가가 지금 너무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지금 물가가 너무 많이 높아가지고 금리 인상을 한번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만간에 금리를 한 번 더 올려야 될 것 같다. 이런 예상까지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 우려감 이 부분으로 인해서 시장이 좀 출렁거릴 수도 있다. 그런 걸 생각해서 오늘 국내 증시에서 원래 우리나라 증시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오늘 저녁에 일어날 미국 증시가 어떻게 될지를 예상해서 반응을 해요. 왜냐하면 그 미국 증시 그 예상되는 그 흐름을 보고 내일 아침에 시초가 초기 그 초반 장 시작했을 때 미증시 결과치를 가지고 대충 떨어지기 때문에 만약에 악재가 발생할 것 같으면 미리 선반영해서 빠져버리거든요. 오늘 저녁에 미증시가 급락할 것 같다 그러면 미리 우리나라 증시가 먼저 빠져버리는 이런 현상이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계속 그 매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보시면 나스닥 지수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국내 증시를 보면 코스닥 지수는 못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부터 지금 좀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선물 지수가 빠지고 미증시가 빠질 것 같아서 국내 증시가 빠졌는데 미국 증시가 올라가 버리니까 우리는 내려왔고 미국 증시는 올라가 버리게 되죠. 그래서 따라 올라가려고 그러면 또 미국 증시가 빠질 것 같아서 미리 선반영해서 빠지는 이런 현상이 생기다 보니까 오늘 흐름 보시면 여기서 지난밤에 미증시가 좋았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는 게 이치상으로 맞겠지만 좀 불안하다는 얘기죠. 미국 선물 지수도 대충 한 많이도 아니에요. 한 0.1% 정도 빠지고 있었기 때문에 FOMC 회의 끝나고 그 연준 의장이 무슨 말을 할지에 대한 어떤 불안감 이런 것들 때문에
선뜻 매수를 잘 못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심하다 보니까 혹시 급락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다 보니까 아래쪽으로 약간 빠지는 모습이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추정을 해봅니다. 오늘 시장 흐름상으로 봤을 때는 올라가는 게 정상이었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상승할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제 예상과 다르게 내려와 버렸습니다. 코스닥은 그나마 0.44% 적게 빠졌는데 코스피 지수는 1.25%나 빠져버렸어요. 모양이 상당히 안 좋아져 버렸죠. 그래서 이 부분이 요즘 계속 잘 맞추고 있었는데 뭐 물론 이거 맞춘다고 해서 돈 나오는 건 아니지만 올라간다고 생각했고 오늘 어제 방송할 때 제가 위로 올라갈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평선이 많아서 저항대가 있어서 그런지 못 올라가고 뒤로 밀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올라갈 줄 알고 긍정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었는데 거꾸로 내려가 버리는 바람에 조금 손실이 발생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일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요. 일단은 그 FOMC 그 회의 끝나고 나서 나오는 발표 내용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건 이제 그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미국 증시 상황을 보면 미증시가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우리 장 시작하기 전에 미국 선물 지수가 어떻게 되는지 이걸 보면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예상하기에는 큰 충격은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 충격을 받아서 미증시가 뭐 급락하는 모습이 나온다면 대피를 해야 되겠죠. 이 자리가 지금 오늘 꺾이는 이 모습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근데 미증시가 무난하게 끝났다 그렇게 하면 그 여전히 상승 쪽에 그 흐름이 살아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그 외국인들이 제가 주로 이제 코스닥만 보고 있기 때문에요. 외국인들이 지금 코스닥은 한 420억 정도 오늘도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조정받는 부분은 오늘 그 미국 장에 있을 FOMC 그 결과에 대한 어떤 불안감 그걸로 인해서 조심하느라고 조금 내려왔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특별한 그 연준 의장 발표가 특별한 악재만 없다면 개인적으로 위쪽 방향으로 위쪽으로도 많이 못 올라갈 것 같죠. 지금 분위기가 일단은 요건 내일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올라갈 것 같기도 하고 내려갈 것 같기도 한데 개인적으로는 많이 빠지지는 않을 것 같다. 요 정도로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내일은 잘 대응하면 되겠죠. 움직이는 거 보고. 그래서 이렇게 좀 어정쩡하게 개인적인 의견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 종목 부분은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 중심으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일단 오늘 흐름이 좋았던 게 그 제가 보기에는 오늘 가장 그 핫했던 부분은 유니온이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히토리 관련주거든요. 근데 이 유니온이 제가 뉴스를 찾아보지는 않았습니다. 혹시나 유니온 급등한 히토류 관련한 어떤 뉴스가 나왔는지 아시는 분 있으시면 댓글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봤던 뉴스는 뭐였냐면 요소수가 부족하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게 지금 어저께부터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중국에서 한 80% 정도인가를 그 생산하는 것 같아요, 전 세계에. 근데 이 중국에서 요소수를 수출하는 걸 막아버리는 바람에 부족해서 막아버리는 바람에 요소수 부족 현상이 지금 엄청나게 생기고 있다 이렇게 뉴스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연유로 인해서 그 요소수라는 게 뉴스에 대충 보니까 그 비료 만드는 거 있죠. 비료 중에 요소 비료라고 있거든요. 그런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 물,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요소는 저도 농사 지었기 때문에 그 복합 비료하고 뭐 요소 비료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비료에 들어가는 그래서 그 밭에다 쭉 뿌리면 식물 생장을 도와주는 그게 요소라는 어떤 화학 성분 알갱이처럼 이렇게 만든 게 있는데 그걸 물에 희석시켜서 어떤 그 농도를 옅게 해서 만들어서 물 넣는 말통 같은 데 넣어갖고 파는 것 같아요. 요소수라고. 그게 그 디젤 엔진 그 화물차에 들어간답니다. 그러니까 디젤 엔진이 디젤이라는 연료가 휘발유보다 그 매연 같은 게 많이 나오니까요. 그 부분을 요소수를 넣어가지고 그걸로 이제 매연을 저감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요소수가 이제 그
배기 가스 나오는 부분에 뭔가 작동하지 않나 싶은데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그 요소수를 넣지 않으면 그 디젤 엔진을 사용하는 화물차가 움직일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인데 이게 지금 한 3개월치 정도 재고밖에 없다 이렇게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그 말통에 10,000원 하던 게 가격이 그렇게 비싸진 않죠. 10,000원 하던 게 지금 한 7만원에서 10만원 정도까지 올랐다. 그래도 구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인해서 요소수 부족한 그 부분으로 인해서 그 뉴스에는 항상 좀 그 쇼킹하게 그 제목을 뽑죠. 화물차가 전부 멈출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니까 와, 요소수가 없어서 우리나라 물류가 그냥 멈출 수 있다는 이런 불안감 같은 걸 느끼게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뭐 그게 없어서 그냥 못 움직이는 건 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요소수 관련주가 또 잘 없어요. 지금 중국에서 대부분 생산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뉴스가 나왔길래 쭉 찾아보니까 이 KG 케미칼이라는 종목이 요소수 관련주인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최근에 요소수 뉴스 나오고 나서 지금 계속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중국에서 요소수를 수입해 와가지고 물에 희석시켜 가지고 이제 그 판매하는 이런 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유로 인해서 얘가 지금 해당되는 종목인 것 같고, 그 다음 오늘 비료 관련주가 또 살짝 움직였습니다. 왜냐면 이게 그 비료 만들 때 요소를 사용하거든요. 요소 비료가 있을 겁니다. 비료 포대에 요소 이렇게 적혔던 기억이 나는데 제가 어릴 때 봤기 때문에 그 밭에다가 팍 뿌립니다. 저희 집 옛날에 묘목을 키웠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요소가 부족하다 그러면 요소하고 관련되는 회사들을 묶어서 이제 관련주로 움직입니다. 주식 투자는 그렇게 되거든요. 요소 공급이 안 되면 비료를 못 만들기 때문에 악재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 재료가 부족하면 이게 가격이 올라간다. 그래서 수익성이 높아진다. 뭐 이렇게 또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해화학이라든가 효성 OMB, 뭐 조비 이런 비료 관련주들이 조금 움직였고요. 근데 이것도 제가 봤을 때 정확하게 이 해당 종목은 아닌 것 같아요. 비료 공장에서 비료 어느 정도 생산해 놓으면 요소가 그 앞으로 계속 안 나오는 것 같으면 문제가 심각하겠지만 이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닐까라고 그냥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되게 부족하면 우리가 또 생산을 하겠죠. 그 중국에서 많이 생산하는 이유는 생산 단가가 사고하기 때문에 히토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히토류를 중국에서 대부분 공급하는 이유는 그게 진흙벌 같은 거를 막 그 파내가지고 그 안에 들었는 어떤 그 히토리 자체가 조금 한마디로 제가 봤을 때는 썩은 흙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옛날 같으면 쳐다보지도 않은 그 뻘 같은데 시커먼데 그 안에 들었는 이런 부분들에서 캐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 같으면은 저도 안 하는 건데 이게 반도체 만드는데 아주 핵심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아주 희귀화돼서 히토류 이렇게 돼버리죠. 그래서 이제 그거 생산하는데 공해가 너무 심하니까 그 물 막 그 하고 하면 그 주변에 완전히 광산 같은 거 있으면은 주변이 완전히 오염되듯이 그렇게 돼버리니까 그 선진국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생산을 잘 안 하고 중국은 그런 걸 막 생산하죠. 지금 산업화를 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중국이 많이 생산하는 거고 호주라든가 미국에도 그건 있다고 봅니다. 단지 생산하는 그 단가는 못 맞추니까 그런 지저분한 공해 일으키는 그런 일을 안 하고 싶으니까 그걸 안 하는 거지. 그래서 만약에 히토류로 심각한 타격을 받으면 미국이나 호주 뭐 이런 쪽에 북한 쪽에도 있는 것 같고 몽고 쪽에도 히토류가 많이 있는 것 같고 이렇게 해서 개발을 해서 다 맞춰 나간다고 봅니다. 같은 맥락으로 요소수가 진짜 긴박하게 뭐 산업이 멈출 정도의 긴박한 상황이 생긴다면 다른 방법으로 찾지 않을까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게 그렇게 큰 악재가 아닌 것 같은데 시장이 일단 그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오늘 요소수 관련보다는 히토류 관련주가 상한가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유니온이 원래 히토류의 대장이었는데요. 이게 아마 그 요소수가 중국에서 뭔가 자꾸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관련해서 올라가지 않았나 싶고 이것도 뭐 세력들이 단타 꼬셔갖고 그냥 땡겨 올려버린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히토류 관련주는 제가 트럼프 행정부 때 많이 매매를 했었어요. 그때는 이제 뻑하면 트럼프가 중국하고 무역 분쟁 일으키니까 무역 분쟁 일으키면 중국에서 하는 말이 그럼 우리가 히토류를 무기화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많이 됐었는데 바이든 행정부에서 중국하고 미국이 이 자원을 가지고 전쟁을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들어갑니다. 아무 날라 가더라도. 그래서 오늘 좀 핵심적으로 이거 움직였는데 들어가진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제가 가진 종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휴마시스 그 다음
코프라 경남스틸 DSR 이렇게 가지고 있었어요. 코프라 100만원, 경남스틸 160, DSR 100, 휴마시스 300 이렇게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에. 코프라부터 오늘 왜 빠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그냥 밀려버렸습니다. 이게 탄소 중립 쪽에서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탈리아인가 어디 가가지고 했죠. 탄소 중립 회의를 하면서 우리나라가 탄소 감축을 아주 빨리 하겠다. 2030년까지인가 뭐 해갖고 아주 좀 그러니까 그 일반 산업계에서 걱정하는 게 그렇게까지 빨리 가능하겠느냐, 너무 그 목표를 높이 잡은 거 아니냐 할 정도로 탄소 중립을 빨리 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하셨어요. 전 세계 정상들을 앞에서 했단 말이에요. 그럼 탄소 중립이 시행이 돼야 되는데 관련주들이 지금 못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그린 케미칼 조금 땡겨 올리려고 그러다 말았고 나머지들은 지금 못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코프라도 그런 관점으로 좀 연결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오늘 자동차주도 조금 안 좋았나요? 한번 볼게요. 자동차주도 전반적으로 좀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밀렸고 개인적으로는 이 종목은 차량 경량화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앞으로 많이 쓰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현재 위치가 좀 많이 올라오긴 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왔으니까 조금 무겁긴 한데 여기서 손절하기는 조금 아쉬워가지고 일단 그대로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손실이 조금 발생하고 있는데요. 한 2.74% 지금 빠졌네요. 그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손절할 정도는 아니라서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건드리지 않고. 자, 그 다음에 정치 부분을 뒤에 이야기하기 위해서 경남스틸은 끝에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나기도 관련해서 제가 휴마시스를 300만원 가지고 있었는데요. 오늘 100만원치 더 추가했습니다. 추가로 더 잡았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 어제 제가 방송할 때 오늘 확진자 숫자가 2,500명 이상 나올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나온 확진자가 2,667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많이 나왔죠. 생각보다. 어제보다 1,000명이 더 나왔다고 합니다. 급증해 버렸죠. 그래서 이 부분이 아직 당분간은 계속 될 것 같아요. 그 뉴스에 들어보면 할로윈데이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아직 반영이 안 된 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위드 코로나 해가지고 규제를 풀었는 게 11월 1일부터인데 오늘이 11월 3일이죠. 그러면 오늘 나온 거는 11월 2일 날 검사에서 나온 결과치가 오늘 발표되기 때문에 11월 1일 날 규제를 풀었는데 그 풀었는 효과가 그 다음날 바로 확진자가 막 늘어나고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 일주일 정도 걸린다. 왜냐면 그때 막 식당 같은 데서 막 술 마시고 뭐 밥 먹고 있는 사람들이 만약 감염된다면 그 사람들이 이번 주 주말쯤 해서 증상이 나오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냥 접촉했다고 해가지고 오늘 접촉했는데 내일 바로 증상이 확 나와서 감염 이렇게 잘 안 되죠. 시간이 좀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규제를 풀었는 이 부분에 대한 효과는 이번 주말쯤에 한 일주일 정도 후에 나올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효과가 포함되지 않은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발표가 2,660명이 나와버렸다는 얘기죠. 그럼 제가 이제 생각하는 것은 이 숫자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릅니다. 근데 예상을 해보건데 돌파 감염이 50% 정도 나온다고 하니까 규제를 풀고 마스크 풀고 지금 심야 영업하게 되면 저는 뭐 술을 안 좋아해서 술 안 먹고 그냥 집에서 혼자 계속 있습니다. 혼자 노는 걸 잘하기 때문에 집 밖에 안 나가고 집 안에서만도 재밌게 잘 놉니다. 저는 그래서 나갈 필요성이 별로 없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동안 못 만났던 친구도 만나야 되고. 체결되었습니다. 갑자기 체결됐습니다. 이거 잠시만요. 이렇게 되면 이 너무 단가를 낮춰놨네요. 제가 100만원치를 팔았는데 휴마시스를 시간에 거래해서 제가 17,100원에 주문 넣어놨는데 팔려버렸습니다. 조금 더 높이 했어야 되는데 너무 낮게 했었네요. 만원밖에 못 벌었네요. 그래서 일단 지금 변경이 됐기 때문에 617만원 더 올라갈 수 있는데 17,200원까지 할 수 있었는데 그럼 본전 됐을 건데 일단 이건 왜 그렇게 했냐면
한 100만 원 정도는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또 사고 싶은 종목이 생길까봐 그래서 지금 그 100만 원치 주문 넣었는데 이 팔려버렸습니다. 팔려고 하긴 했는데 한 17,200원까지 해도 팔릴 뻔했네요. 지금 너무 짧게 팔아버렸습니다. 난 이 정도 하면 한 2, 3만 원 나올 줄 알았는데 만 원밖에 못 벌었네요. 일단 그렇게 됐습니다. 이 말이 편 나가 버렸는데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확진자 숫자가 조금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일 발표되는 숫자도 2천 한 5, 600명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그 다음 이번 주말에 가서도 확진자가 별로 안 줄어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규제를 풀었기 때문에 위드 코로나 효과로 인해서 이번 주말에도 확진자는 여전히 비슷하게 나올 것 같고요. 한 2,500에서 3,000명 사이 나올 것 같고, 만약 주말 동안에 2,500에서 3,000 나오게 되면 다음 주 수요일 날 발표되는 확진자 숫자가 좀 충격적으로 놀랄만한 숫자가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만약 주말에 3,000명 나오면 수요일 날 4,000에서 5,000까지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돼버립니다. 대충 비율로 봤을 때. 그래서 그렇게 안 될 수도 있겠지만, 물론 그렇게 안 돼야 하겠지만 그럴 수 있다는 예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왜냐면 전문가가 YTN 뉴스에 나와가지고 위드 코로나를 했기 때문에 확진자가 4,000명에서 5,000명까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전문가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진단키트는 엄청나게 많이 쓰이게 되는 거고, 우리나라만 유별나게 자가진단키트는 아주 안 좋다는 의사들의 그런 진단키트 때문에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다, 자가진단키트 때문에 확진자가 늘어난다는 이상한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데요. 세상에 자가진단키트 때문에 확진자가 늘어난다,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이건 이제 의사들 입장에서는 자가진단키트로 다 검사해보면 PCR 검사를 안 하니까 돈이 안 든다, 이런 거하고 연결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만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뉴스 네이버 게시판에 이런 걸 보면 아마존에 자가진단 키트가 품귀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물건이 없답니다. 그리고 휴마시스를 제가 좋게 보는 이유도 그거죠. 미국 국방부에서 7천억 대에 해당하는 거를 셀트리온에서 공급하기로 계약을 맺었죠. 미리 확보로 다 해놓은 겁니다. 미국 국방부 같으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미군들한테 다 공급해야 되니까, 가족들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7천억에 해당하는, 7천억 되면 진단키트로는 어마어마한 개수가 될 겁니다. 그래서 미리 이제 사전 계약을 해버리고 할 정도로. 그래서 이 물량 맞추는데 휴마시스가 지금 어제 나온 공시에 공급 지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생산이 늦어가지고 제 날짜에 공급을 못 해가지고 공급 날짜를 좀 늦추는 기사가 나왔어요. 근데 그걸 어떤 분들은 생산이 안 돼갖고 공급을 못하니까 악재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장이 지금 휴마시스가 원래 있는 공장에서 군산인가 어디에 추가 하나 더 짓고, 또 그걸 보니까 또 한 군데 또 더 지었는 것 같아요. 공장을 계속 늘렸는데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생산이 가능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자란다는 얘기는 베트남이나 브라질이나 이런데 지금 공급했는 물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걸 다 맞춰내기가 힘들 정도로 일거리가 밀렸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자면 진단키트가 생산이 좀 달리는 상태라고 봅니다. 그럼 이렇게 돼버리고 나면,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확진자가 급증했을 때 PCR 검사를 하려고 한 4, 5천 명 나오면 PCR 검사하려면 병원마다 줄을 서야 될 겁니다. 그럼 그 검사하러 가가지고 감염될 수 있는 위험도까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 되면 자가진단키트 쪽으로 이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자가진단키트가 품귀 현상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이미 다 외국 쪽에, 미국이나 뭐 전 세계 베트남이나 이런 쪽에 공급 계약을 미리 다 해갖고 올해 말까지 하면 계약 다 끝나버렸죠. 휴마시스 같은 경우는 12월까지 지금 1200억치를 공급을 해야 됩니다. 그럼 더 이상 생산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나라에서 진단키트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외국하고 사과와야 되는 이런 현상이 생길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그럴 경우에 급등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으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설명이 길었는데, 그러니까 확진자가 줄어들 것 같으면 적당히 먹고 빠져야 됩니다. 근데 확진자가 계속 늘어난다면 그런 불안감이 계속 생기기 때문에 지수가 내려올 가능성보다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데다가, 만약에 PCR 검사로서 다 검사가 어려워져 가지고, PCR 검사가 돈이 억수로 비싼데 그걸 4, 5천 명 확진자 나오면 그 검사 다 해버리면 그 돈을 우리나라에서 국가에서 다 공급하기도 힘들 겁니다. 그러면 유료해버린다 했을 경우에 사람들이 비싼 돈 내고 그걸 하겠느냐? 그거 하느니 차라리 그냥
편의점 가서 자가진단키트 사갖고 검사하겠다 이렇게 전환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만약 그렇게 된다면 급등할 수 있겠다 이제 여기까지 생각하고 잡았는데 오늘 별로 못 올라간 겁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300만원 가지고 있었는데 100만원치를 추가했습니다. 추가했고 그 다음 제가 그 경남스틸하고 DSR 합쳐서 200만원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손절하고 200만원 남았으니까요. 그 중에 휴마시스에 100만원 추가해갖고 400만원 맞추고 방금 내가 이제 100만원 다시 팔아버렸는데요. 그 다음 그 SD 바이오센스를 100만원을 잡았습니다. 이 종목도 지금 그 상당히 좋은 종목입니다. 최근에 이거 그 상장됐었는데요. SD 바이오센스는 실적 보시면 휴마시스를 훨씬 능가합니다. 보시면 진단키트로 떼돈 버는 회사, 제일 돈 많이 버는 회사가 이 회사일 겁니다. 이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 아닌데 이게 단위가 억원이죠.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분기 1분기 매출이 1조 1700억 이고요. 이제 뒤로 가면서 좀 줄긴 합니다. 7800억, 6000억대 그 매출이 나오고 있고 영업이익이 지금 뭐 3900억, 2700억 예상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휴마시스보다는 월등히 좋습니다. 대신 가격이 아직 좀 높은 편이죠. 4만원대 이상이니까. 근데 이 종목이 맨 그 우리나라에서 자가진단키트 2개 업체가 처음에 선정될 때 휴마시스하고 SD 바이오센스 2군데였거든요. 근데 이 종목이 오늘 그냥 보고 있었는데 좀 자꾸 강하게 올라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올라가는 느낌이 들길래 그 휴마시스도 물론 좋지만 이 종목도 올라가는 모습이 이렇게 올라가서 만약에 여기 부분만 뚫으면 위로 강하게 슈팅 나올 수도 있는 그런 관점이어서 그래서 이 종목도 100만원치를 추가로 잡았습니다. 물론 이제 잡고 나서 조금 올라가지고 현재 한 1% 정도 수익이 나 있는 상태. 그래서 휴마시스하고 SD 바이오센스 이쪽에다가 지금 현재 상당히 많은 비중을 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50원에 팔 걸 조금 아쉽죠. 일단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 그 마지막으로 홍준표 관련주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었던 보시면 대장 경남스틸이 대장이었죠. 경남스틸이 대장이었고 그 다음 덕성이 그 윤석열 관련주 대장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보시면 덕성, 애니능률, 서현 그 윤석열 관련주도 그렇게 강하지가 않습니다. 대장격인 덕성이 강했고 나머지는 좀 혼조세였습니다. 근데 홍준표 관련주는 대체로 약했습니다. 대부분 다 많이 빠져버렸죠. TBC가 거의 옛날에 대장격인데 많이 빠져버렸고 경남스틸조차도 6%대로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만 봤을 때 물론 이제 그 내일까지 그 여론조사 끝나야 되겠지만 분위기상 현재 분위기상으로는 윤석열 후보가 이긴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살짝은 듭니다. 근데 그 오늘 제가 하루 종일 지켜보고 느낀 것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여기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이 어제는 확실히 홍준표 후보가 이제 좀 이길 것 같다고 이 분위기 잡혀가 경남스틸이 어제 쭉 많이 12%가 올라왔는데요. 이건 그 여론조사를 했는데 거기에 투표했는 당원 투표에서 투표율이 상당히 높다는 이 부분이 젊은 사람들이 많이 투표했을 것이다 해서 젊은 사람이 홍준표를 지지하니까 홍준표 후보가 당원 투표에서 많이 따라갔을 것이다. 그러면 전국민 투표에서 홍준표 후보가 이기니까 결과적으로 이길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끌어올린 것 같고요. 근데 그게 확실하게 무슨 데이터를 가지고 한 게 아니고 짐작으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지난밤에 유튜브 영상을 좀 봤습니다. 어떤 유튜브를 봤냐면 그거 있죠. 거구 유튜브죠. 몇 개 봤는데 몇 개까지 이렇게 대충 봤는데 이상하게 그 유튜브 쪽에 보수 쪽에 이렇게 막 하고 있는 사람들이 윤석열 후보 지지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홍준표 후보보다는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는 것도 있었는데 사람도 있었는데 숫자가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그 사람들이 당원들이 그냥 자기 소신껏 투표하면 홍준표 후보가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당원 투표는 조금 다른 경향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개파 이런 거 해가지고 그 조직에서 위에 사람이 요번에 누구 찍자 이렇게 하면 거기 속해 있는 이런 사람들이 포섭된 사람들이 그냥 그쪽으로 몰표를 찍는 이런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투표는 비밀이겠지만
그 나름대로 뭐 인정하는 이런 게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막 조직이 움직인다고 가정을 하면 윤석열 후보 쪽에 조직이 좀 강할 수 있다. 왜냐하면 윤석열 후보 쪽에 그 소속돼 있는 국회의원들이 숫자가 훨씬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거 홍준표 후보가 이길지 못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제가 생각한 게 이거 누가 이길지 잘 모르겠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경남 스틸을 160만 원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것도 또 그 마찬가지인데요. 아침에 장 시작하기 전에 딱 생각해 보니까 오늘 그 윤석열 후보가 이길지는 모르겠지만 홍준표 후보가 이긴다는 보장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있는 거 불안하니까 팔아야 되겠다. 그래서 뭐 DSR은 40만 원밖에 안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경남 스틸을 시간 외에서 60만 원치를 먼저 팔았습니다. 100만 원만 남겨놓고 이건 잘했는데 다 팔아버리면 좋을 뻔했는데 그 다음 올라갈 때 경남 스틸을 위로 올라갈 때도 좀 팔았는데요. 8,920원. 그렇죠. 위로 올라갈 때도 한번 팔았어요. 아이구나. 그렇죠. 9,160원에 끊어서 나눠서 팔았거든요. 9,160원 쭉 올라갔을 때 이때 팔았습니다. 정리하고 그다음 내려왔을 때 다시 팔고 해갖고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손절을 다 했습니다. 했고 그다음 DSR은 그 홍준표 관련주로 묶여가지고 필요 이상으로 많이 빠지고 있는 것 같아서 많이 빠지면 잡으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빠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종목까지 손절을 다 해버렸습니다. 두 종목 다. 그리고 시간에서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볼까요? DSR이 안 빠지죠. 지금 그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은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경선에서 이겨가지고 홍준표 의원이 탈락하더라도 대충 한 이 정도 선은 방어가 될 것 같아요. 이거보다 더 빠지면 오바거든요. 그 홍준표 의원하고 아무 관계 없을 때 있었던 위치가 여기입니다. 여기서부터 홍준표 의원 관련주로 해서 움직였어요. 이날부터 제가 여기 기억하는 이유가 이때 잡았거든요. 이때 잡았다가 여기서 팔았는데 그 다음에 날아가 버려갖고 상당히 아까웠던 그런 종목이었기 때문에 기억이 나는데요. 여기까지가 물론 이제 여기서 올라가는 건 이제 유승민 관련주로 해갖고 살짝 오른 것도 있는데 이 종목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이 대충 그 실적이 이 정도는 나온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가 충분히 그냥 그 홍준표 그 관련주 아니고도 있을 만한 자리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많이 빠질 때 한번 잡아봐야지 이런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100만원치 유마시스 팔은 이유가 만약에 시간 외에서 얘가 충격받아갖고 빠지면 밑에서 잡을까 싶었어. 그래서 100만원 정리했는데 안 빠지네요. 이게 생각보다. 경남 스틸도 한번 볼까요? 경남 스틸이 빠지고 있는데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해서 요건 솔직히 누가 이기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분위기로 봤을 때는 윤석열 후보가 이기는 듯한 분위기로 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어제 저녁에 제가 여러 가지 뉴스하고 지지자들 유튜브 영상 이런 거 쭉 보고 느낀 게 조직 같은 이런 힘 이런 부분들로 했을 때 윤석열 후보가 이길 것도 같다. 일반 국민 상대로 했을 때는 홍준표가 이기는 건 맞는데 당원 투표에서 윤석열 후보가 이길 것 같다는 생각이 살짝 들어서 근데 윤석열 후보 쪽으로 들어가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일반 국민들의 여론과 반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들어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차라리 들어간다면 제가 이제 안철수 후보 관련주로 들어갈 생각입니다. 들어간다면 이건 이제 뒤에 가서 생각해 볼 문제고요. 그래서 대충 정치 테마주는 잘못 들어가면 지금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라서 먹으려고 욕심 부리다가 오히려 둘 다 빠져버리는 지금 보시면 덕성은 올랐지만 애니능률을 하고 서해는 내려가 버렸죠. 그래서 재수 없으면 두 종목 다 같이 빠져버릴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는 내일 하루밖에 안 남았죠. 5일날이 발표하니까 그래서 한 발 뺄 때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충 그리고 또 이재명 관련주도 보시면 뒤로 밀렸습니다. 다 뒤로 밀렸죠. 이건 이제 대장동 관련한 부분에 그 오늘도 검찰 조사 받으러 그 관계자 들어가면서 대충 스토리가 이재명 그 지사가 그 만들어 놓은 그 계획해 놓은 그 틀에 대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약간 묶여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인해서 지금 불안감을 가지게 하고 그래서 이번 대선은 마땅히 급등하는 테마가 아직까지 없는 상황이고 하지만 대선 날짜가 다가오면 대선 테마주는 또 급등하는 그런 그 종목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계속 노리고는 있겠습니다. 기회를 봐서 언제든지 상황이 닿으면
한 100만 원 정도만 이 대선을 앞두고 대선 테마주를 안 한다는 건 좀 그러니까요. 그렇게 한번 노려보겠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충 지금 지금 상황으로 보자면 시장이 특별히 빠져야 될 이유는 없는 상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눌렸기 때문에 미국의 FMC 그 결과 발표 나오는 그 내용이 특별히 충격적이지만 않으면 내일장도 여전히 상승적으로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제가 가진 종목은 그 코프라는 뭐 100만 원인데 지금 손실이 좀 생겼는데 이건 장기 관점으로 그냥 계속 가져가겠습니다. 팔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가고 진단키트 관련주 쪽에 지금 비중이 높기 때문에 SD 바이오센스는 그 오늘 필요 이상으로 얘가 강하게 올라갔어요. 이 뭔가 이유는 모르겠는데 이런 건 좀 뭔가 있는 것 같아서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대부분 대장을 휴마시스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휴마시스가 올라가야 되는데 휴마시스는 뒤로 밀리는데 얘 혼자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갈 때는 대충 보면 뭔가 있을 때 이렇게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내일장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무슨 재료를 하나 띄우고 나서 급등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잡았고요. 휴마시스는 지금 워낙 제가 그 1200억 그 공급 계약에 꽂혀가지고 확진자 숫자가 계속 나온다면 유망하지 않을까. 지금 보시면 확진자 숫자가 벌써 1000명을 넘어가고 있죠. 이제 뭐 그 2000명 정도는 가볍게 돌파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당히 안 좋은 일이긴 하지만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확진자가 늘어나는 동안은 계속 좀 노려봐야 되겠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충 이렇게 해서 시장이 오늘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약했습니다. 그래서 좀 힘든 날이었고요. 나름 어려운 장이었는데 개인적으로는 선방을 했다. 마이너스 3만원으로 마감했으면 선방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11월은 아무쪼록 좀 수익 올릴 수 있는 그런 달이 되었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이것을 해서 제가 봤던 시장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